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식학 아티스트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또 왔습니다. 그렇네요. 안 그래도 대표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시수 제재차 매매법을 이제 보면서 재무제표 보는 거를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주 궁금했던 게 대표님은 회계 전공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회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법학 전공이고요. 현재는 법대 교수로, 겸임 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포자기도 했었어요. 수학은 굉장히 못하고 숫자에 굉장히 약한데 제가 설명하는 여기에 있는 재무제표는 단 20초만으로 충분히 한 종목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지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방법만으로도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반대로 실적이 상승하지 않는 테마주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위에 올라가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시수제재차 주식 종목 선정법에 보시면은 시장, 수급, 재무, 재료, 차트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순서대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무, 제표. 이 재무제표에 5가지 요소를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부채율, 유보율 이렇게 총 5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3년 연속 증가를 했는지,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증가를 했는지,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되는지, 부채율은 100% 미만인지, 유보율은 1000% 이상인지 5가지 기준 정도로만 가지고도 실적주를 1분 안에 판단할 수 있다. 이 5가지를 1분 안에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비덴트, 두산밥켓, JYP 엔터 미리 찾아왔고요. 그러면 비덴트,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중인 잡주의 대장주인 비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된 주예요. 21년도, 22년도에 굉장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현재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냐 보시면 매출액은 20년도에 107억, 21년도에 177억, 22년도에 158억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100억대 정도 매출이 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20년도에 마이너스 65억. 일단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 자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21년도에도 8억, 22년도에도 마이너스 27억입니다. 적자가 끊임없이 나고 있는 종목이란 얘기고, 영업이익률도 중요한데 22년도에는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만큼 적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부채율은 괜찮네요. 31%면 100% 미만이니까 괜찮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인 1800%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이 5가지 지표가 모두 괜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적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사례로 한번 볼 거는 두산밥켓인데요. 건설기계를 만드는 두산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여기는 실적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매출액이 21년도에 5조 8천억 원, 22년도에 8조 6천억 원, 23년도에 9조 6천억 원. 아무리 숫자를 모르는 사람도 3년 연속 증가했다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은 5,900억 원, 1조 2천억 원. 역시나 3년 연속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0%, 12%, 12.87%. 3년 연속 상승을 했고, 일단 두산밥켓과 같은 경우는 가치주거든요. 금융, 건설 기계, 조선 이런 것들은 가치주예요. 가치주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성장주들은 30%, 40% 되는 것들도 있죠.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것들도 있거든요.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이렇게 좀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아까 말한 대로 100% 이하인 84%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유보율도 1000% 이상인 1254%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적적 요건에는 맞는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JYP 엔터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21년도에 매출액이 1900억 원, 22년도에 3400억 원, 23년도에 5400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79억 원, 966억 원, 1645억 원. 매출액 역시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 역시 3년 연속 상승.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29%, 27%, 30% 역시나 3년 연속 상승했고 30%대를 유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부채 비율도 100% 미만인 35%, 유보율도 1000% 이상인 1641%. 5대 조건이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JYP를 실적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JYP의 주가는 거의 10년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JYP가 포함되어 있는 엔터주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하이브의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하이브의 시총이 9조 2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21년도에 1조 2천억 원, 22년도에 1조 7천억 원,
23년도에 2조 1000억 원. 사실은 9조 대비해서 2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되고 실제로 31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의 영업이익률은 15%, 13%, 13% 정도, 그럼 약 한 13% 정도. 부채율은 일단은 100% 미만이 좋다고 했는데 66%니까 뭐 좋은 편이고요. 유보율도 13,000%니까 상당히 우량한 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이브와 다른 업종들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YP 같은 경우는 PER이 약 35배 정도, 그러니까 하이브와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와 이 종목만을 비교하면 느끼는 점은 PER은 비슷한데 현금 유보율이 하이브가 엄청나게 많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현금 유보율을 통해서 신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SM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 8천억 원, 매출액이 21년도 7천억 원, 22년도에 8,500억 원, 23년도 추정이 9,400억 원입니다. 3년 연속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1년도에 675억 원, 22년도에 910억 원, 23년도 추정이 1,300억 원, 3년 연속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13%.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JYP를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같은 업종인데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부채율 63%니까 JYP랑 비슷하고 유보율은 5,000% 정도로 JYP보다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PER 같은 경우는 SM 같은 경우는 12배이기 때문에 JYP보다는 우량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편이죠.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은 것을 선호하시는 분은 JYP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 PER이라든지 현금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은 SM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까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이 무려 7,500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 시총이면 2013년도 시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요. PER은 11배입니다. 하이브나 JYP는 한 33배 정도, SM이 한 12배 정도, 총 4군데 중에선 PER은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은 21년도에 3,200억 원, 22년도에 3,900억 원, 23년도에 5,500억 원, 3년 연속 증가했죠. 영업이익 250억 원, 22년도에 426억 원, 23년도에 추정 939억 원.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급등을 했었다가 현재는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재료적인 악재 때문에 좀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영업이익률도 16%입니다. 16%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은 SM보다도 영업이익률이 좋은 편이죠. 부채 비율은 35%,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게 우량한 편이고 유보율도 약 한 4,000% 정도? 그러면 상당히 우량한 편입니다. 물론 4분기 매출이 조금 하락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YG뿐만이 아니라 모든 엔터사들이 중국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4분기 매출이 실적 예상치보다 하락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G 같은 경우는 10년 전 주가 그대로예요. 현재는. 물론 종목은 시수 제재차, 재무제표, 수급, 차트 이렇게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재무만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저는 YG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것 자체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도 재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좋다는 것 자체가 재료가 되고 그 재료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제표만 좋아도 수급은 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나 엔터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성장주 섹터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좀 눌려 있었던 주가들이 콘서트도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고 신곡도 발표도 하고 신인 그룹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좀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재료로서도 좀 좋은 호재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악재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중국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엔터나 이런 뭐 관객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악재라든가 어떤 그룹이 사고를 쳤다던가 어떤 그룹이 앨범 판매량이 저조하다던가 이런 악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거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주가가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할 때는 자신 있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실적주를 발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생활 속에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내가 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불티나게 팔린다더라라는 기사 때문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은 개인의 경험에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거보단 상장사는 1년에 4번의 실적 발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증권사 레포트입니다. 증권사 레포트에서 어떤 기업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사들이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그걸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상장사가 2,400개인데 어떻게 2,400개의 재무제표를 항상 보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 레포트에서 어떤 것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업종이 앞으로 좋아질 거구나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일부만 딱 보시면 됩니다. 곤느라는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2024년 업황 강세 수의 본격화와 폭등하는 신규 고객, 2024년 예상 실적은 매출의 연간 대비해서 40%, 영업이익은 연간 대비해서 80% 증가, 이런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매출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것들을 미리 증권사 레포를 통해서 예상을 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거보다도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더 나오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못 나오게 되면 어닝 쇼크로 인해서 뭐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큰 틀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식을 공부하는 초보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매번 이 방송 촬영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실적주를 테마주처럼 손절을 하고 테마주를 실적주처럼 보유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재료가 끝나면 바로 손절을 해야 돼요. 그거를 미련을 못 버려서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70% 80%가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실적주, 아까 말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악재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근데 주가는 반토막 났어요. 그럼 당연히 실적주는 폭락했을 때는 비중을 더 늘려서 더 자신감 있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실적주가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손절을 하더란 얘기예요. 공부를 하면 쉽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변동성이 큰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아티스트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주식 공부를 같이 해드릴 테니까 꾸준히만 따라와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